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죠. A가 B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는 1이 세팅되어야 됩니다. 추우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잘못 들었는데 마이너스가 아닌 오버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큰 값 tmax 정도의 값이 여기 들어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100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B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제 설명을 적어가면서 그냥 그렇다고 적어서 하는데, 자 A에는 tmax라는 20이라고 이런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B에는 마이너스 100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얘가 A가 B보다 더 크죠? A가 B보다 크잖아요. A가 B보다 큰데 이 마이너스를 계산, tmax 마이너스 100을 계산해버리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음수가 나옵니다. tmax가 넘어가서 오버플로우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단순히 아까 처음에 A가 B보다 작냐를 판단할 때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A가 B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플로우가 돼서. 그래서 단지 사인만 보고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았을 때 사인이 음수면은 이거는 작은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버플로우 났다라면 오히려 사인이 플러스가 되어야지 이쪽 앞쪽 A가 뒤쪽 B보다 작은 게 된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사인드 인티저인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지 두 값의 비교를 음수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 한번 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이해해서 다른 것들 다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레스 된 이거니까 이거의 반대는 사실 그레이터 된이 아니라 그레이터 된 오버 이퀄이죠. 0을 포함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에 인버트라고 하게 되면 요거에 리세팅이 되는 거고, 그레이터 된은 오히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이거 뭡니까? 제로는 아니면서 이제 이거에 이렇게 얘는 그레이터 된이 되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너무 이제 좀 정확하게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해할 거는 이것들 하나는 이 명령어의 의미가 이런 플래그들의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정도 일단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산술 연산에 의해서 조건 코드라는 게 세팅이 되면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et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현재 있는 조건 코드 값들을 이러한 처리에 의해 가지고서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비교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같은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에 대한 논리가 true냐 false냐 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set이라는 명령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코드를 저장하는 게 그냥 오히려 우리 이제 로그램을 생각하면 이 값을 저장하고 하면 더 편했을 텐데,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이 값이 진짜로 바로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수식을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두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이런 의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룹과 GL, 그 다음에 이건 above라는 뜻입니다. above, below라는 뜻입니다. 요거 차이는 뭐냐면 이거 역시 크다, 작다라는 건데, 이거는 signed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플래그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쪽은 내가 이렇게 사용한 두 변수가 unsigned 인티저인 경우, 이런 또 명령을 씁니다.
CPU가 언사이즈한테 모른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CPU가 하는 게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똑같이 앞에 코드가 있죠. 여기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게 int가 아니라 unsigned int라고 되면 컴파일러가 여기를 set G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set A라고 unsigned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set G라고 해버리면 조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플로우까지 계산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unsigned 계산이 정확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컴파일러가 그걸 보고 이걸 만들거나 이걸 만들거나 이제 의미는 그래서 이쪽은 그 사인 플래그를 주고 보고 이쪽은 캐리 플래그. 아무튼 이걸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건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값에 관심이 있을 때는 set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set 명령어의 주된 목적은 이런 CPU 입장에서 사실은 CPU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CPU 입장에서의 값이 아니라 결국 이걸 사용하는 용도는 우리 프로그램, 상위 레벨 프로그램의 어떤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레벨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컴포 명령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이런 조건 수식의 결과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가 아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는 거죠. 인텔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 플래그 값, 이 플래그 값, 이 플래그 값을 그냥 EAS에다 읽어주는 이런 명령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혹은 컴파일러가 이런 걸 컴파일할 때 좀 다른 방식으로 컴파일하겠죠. 그걸 읽어와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동작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로 인텔 CPU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조건 코드의 값을 이용하는 방식이 그 값 자체를 이렇게 트루 폴스로 읽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을 한번 해보셨는데 이게 생각하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그 원리를 터득하고 나면 아주 단순합니다. set L 했으니까 이거 뭐냐면 A가 B보다 less than 작은 거 찾는 거고 여기 보면은 set B라고 했으니까 below 이거 작은 거죠. 작은 건데 이게 타입이 unsigned int가 되어 있는 거 찾는 거고 여기 테스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set E다. 그러면 같은 거 찾는 거니까 0하고 같은 걸 찾는 거. 이 기호가 같은 걸 찾는 거고 set G 하고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보면 같은 레지스터를 하고 어떤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닌데 set G라고 돼 있죠. 테스트는 0이냐 아니냐를 체크한다고 했죠. 0이냐 아니냐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set G가 된다는 것은 0을 기준으로 해서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이제 꼼꼼히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 보면은 좀 막 머리가 좀 복잡하게 꼬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이게 그대로 프로그램 논리, 이 프로그램의 논리가 이 명령의 정의에 그대로 그냥 반영된다는 거죠. 순서만 잘 A가 앞이니까 이쪽 빼준 것은 이쪽 A, 이쪽 B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 A에서 B를 빼는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기호가 그대로 그냥 여기에 표현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CPU 명령어의 테스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점프 명령의 기본 구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서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흐름의 제어를 보고자 할 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줄기로 계속 돌리실 흐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 코드 블락이 시행되기도 하고 이런 코드 블락이 시행되기도 한다. 이것을 CPU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조건을 나타내는 값과 그 조건에 따라서 점프를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점프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바꾸는 거다.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인텔 CPU를 보다 보니까 인텔 CPU의 레지스터 셋 중에서 조건 코드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조건 코드 레지스터가 세팅되는 방식을 얘기를 했고 그것의 값을 이용하는 방법, 점프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컨디셔널 무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도입을 했던 걸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이게 어쩌면은 이번
다음 시간 해야 될 게 이제 가장 중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해야지만 이제 코드 실행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점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 코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어떤 점프 명령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점프 명령어라고 해가지고 한 틀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전반적인 점프 명령의 모든 기능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의미의 흐름이 이해하는 흐름이 조금 막 꼬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애초에 이렇게 프로그램 제어의 흐름을 이해하자, 프로그램 제어, 흐름 제어라는 게 필요하다, 프로그램이라면서. 그래서 이걸 CPU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건 코드와 점프 명령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저를 바로 배웠던 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인텔에는 조건 코드로 이런 기능들이 수행이 되고, 이 조건 코드를 가지고 셋하거나 점프하거나 또는 조건부로 무브하거나 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점프를 다루는데, 사실 점프도 이제 보면 이제 전체로 보면은 항상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 코드와 연관되는 게 아니라 점프도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게 설명이고, 조건 코드를 이용하는 점프가 있고 조건 코드를 이용하지 않는 점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해의 흐름이 점프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했지만, 하나하나 이제 인텔 입장에서의 조건 코드 설명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점프 명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의 주 사용 용도가 사실 이쪽에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이제 점프 명령하는 것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명령어는 똑같은 CPU의 명령어입니다. move, add 뭐 이런 것들처럼 똑같은 명령어인데, 그 기능이 뭐냐? move는 오퍼런드가 두 개가 있으면 앞쪽에 소스 오퍼런드를 데스티네이션 오퍼런드가 이동시켜주는 거. add는 두 개를 더해서 데스티네이션을 저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있죠. 점프 명령어는 오퍼런드를 EIP, 즉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저장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점프 명령어.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효과가 뭐냐? 이것의 효과는 실제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극적인 효과가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실행되다가 원래 프로그램이 쭉 이어야 되는데 어딘가 점프라는 게 있게 되면은 프로그램 카운트를 바꾼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얘가 프로그램 카운트를 여기로 바꾸느냐 또 여기로 바꾸느냐 따라가지고서 다음번 CPU가 처리해야 될 명령어가 이거가 되거나 이거가 되거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 뭔가 점프가 동작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CPU 입장에서는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입체적인,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런 입체적인 게 보이지만, CPU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한 줄로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점프가 있고 다음 명령에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명령의 위치가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 있는 다음 명령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는 멀리 떨어진 위치의 명령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CPU는 어쨌든 명령 하나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CPU 안에서 프로그램의 좀 입체적인 흐름,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가거나 또 루프로 돌거나, 루프라는 게 이렇게 실행하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다음 게 아니라 다시 이게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점프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실행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점프 명령어이고, 그것을 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 값만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점프 명령. 그럼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꼬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점프인데, 점프 명령어는 이거는 어떤 CPU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점프 명령어는 여기서 무조건 점프, 조건 점프.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조건 점프예요. 이 조건을 보고서, 조건 코드를 보고서 점프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 흐름에 보면
조건과 상관없이 점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일반적인 프로그램 흐름에서는 사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메인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조건과 관계없이 다음 걸 시행하지 않고 이런 데를 한다. 별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는 고트. C나 프로그램에서 고트라는 키워드 혹시 들어봤습니까? 고트 기능을 굳이 쓴다라면 무조건 점프를 합니다. 그렇죠. 고트를 만나면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프로그램 코드를 다른 데 이용하죠. 이런 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점프. 브레이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도 무조건 점프죠. 또 브레이크 컨티뉴. 함수였죠. 함수도 무조건 점프. 그리고 함수가 리턴되는 거. 이것도 무조건 점프. 그런데 이제 단 뒤에 말한 그거는 거기 있는 점프 명령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이동은 단순히 코드의 흐름만 바꾸서는 안 됩니다. 스택의 모양까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점프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령어 종류는 많지 그냥 점프 명령어 있습니다. JMP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게 점프 명령어. 프로그램 중간에 JMP하고 여기에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라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어셈블리 코드 같은 데서 이런 프로세스의 주소 0x 8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이런 숫자를 표현하지 않고 점프 위치를 if문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if then else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셈을 컴파일 해보면은 그냥 단순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프 위치, 로케이션 1, 로케이션 2 뭐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요. go2에서 라벨을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어셈블리 코드에서는 라벨로 만들어요. 라벨은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이고 뭘 뜻하는 상수냐? 메모리 주소를 뜻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라벨은 여기에 그냥 숫자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숫자를 그냥 적어도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에 나중에 아무튼 라벨로 표시되어 있지만 메모리 주소 같은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점프는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점프 명령어에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JMP 점프라고 표현되어 있고 점프의 목적지가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나면은 이 명령어가 하는 일은 목적지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write, move를 해줍니다. 그럼 이 명령어가 끝나고 나서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는데 그 다음 앞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가 가리키는 어떤 명령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점프입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점프는 또 두 개가 나뉩니다. 직접 점프와 간접 점프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참조를 할 때 무브에서 메모리 참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숫자를 적으면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이게 상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게 상수가 이게 다른 표시가 없고 그냥 숫자만 적으면 이게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그 메모리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값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move 이 cx 이렇게 하고 이 ax라고 되면 가로를 치게 되면 이 ax에 담겨 있는 값이 아니라 이 ax에 담겨 있는 값이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메모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값을 두 번 읽거든요. 이 cs 값을 읽어봐야 되고 그 값을 가지고서 메모리를 가서 그 메모리 주소 값을 메모리 값을 읽어야지 여기다 넣었으면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하는 거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메모리 액세스하는 겁니다. 점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프도 그냥 메모리 주소를 써버리면 직접 점프. 이 메모리 주소로 프로그램을 옮겨라 하는 것이 될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낯설게 나오는데 레지스터 값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씁니다.
물론 라벨 이 메모리 주소 숫자 앞에다가 달러가 아니라 때 에스터리스크 별표 표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별표가 들어가면 그럼 간접 점프. 그러면 여기로 점프 EAX로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EAX로 점프를 못 하겠죠. 제일 헷갈리는 게 사실 이거죠. 헷갈리는 게 이거나 이게 헷갈려요. 메모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EAX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EAX에 들어있는 그 값의 주소로 점프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사실 두 번 간접된 겁니다. 원래 얘를 빼고 얘가 가리키는 거는 EAX에 들어있는 헷갈리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알고 나면은 그냥 사실 CPU는 단순하기 때문에 원칙이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복잡하지 않는데 EAX에 현재 100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0번지, n번지 이렇게 있는데 EAX 100이 들어있을 때 만약에 점프 100 이렇게 쓰게 되면 점프 100 쓰게 되면 100번지 위치에로 프로그램 코드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행을 이제 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점프 별표하고 EAX라고 썼다. 그러면 EAX로 점프해라는 뜻이 아니라 EAX를 가리키고 있는 100번지로 점프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이 경우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면 EAX는 100이 들어있죠. 얘가 가리키는 거는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0을 가지고서 여기를 갑니다. 여기에 뭔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점프 자체가 여기로 가는 뜻이 아니고 일단 메모리를 첨부해야 됩니다. 메모리를. 그래서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여기서 만약 500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값으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간접해서 다시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가지고 갔더니 500이 들어있으면 이 점프는 500번지. 이 점프는 500번지로 점프하면 됩니다. 똑같이 점프했는데 별표하고 100 이렇게 적었습니다. 별표하고 100을 적게 되면 100번지로 점프하라는 뜻이 아니라 100번지로 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을 보고 그 값으로 점프하라는 뜻입니다. 간접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접의 뜻이는 거죠. EAX 가지고. 그래서 얘는 두 번 간접되는 거죠. EAX를 했을 때 갔다가 그게 가리키는 100번지 갔다가 500번지 가지고서 이거 점파. 예, 직접과 간접은 그런 차이를. 별표를 붙이고 나면은 걔는 메모리 주소인 건가요? 별표를 붙인 값도 메모리 주소인 거 함수. 메모리 주소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메모리 주소가 아니어도 이건 동작을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가능하다니까요. 어셈블리 코드만 EAX에다가 100이 아니라 0 넣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0번지를 점프합니다. 근데 0번지를 가보니까 이렇게 뭔가 코드가 의미 있는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코드가 의미 있는 코드가 아니면 CPU가 인터럽트가 와요. 정확히는 인터럽트가 아니라 트랩이라는 내부 인터럽트 이런 인터럽트가 걸리게 됩니다. CPU 자체는 이 값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컴파일러와 프로그래머가 잘 맞춰놔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중간에 얘기했지만 해커들의 장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리턴 주소, 점프할 주소 이런 것들 입력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저 별표가 없이도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거. 이런 거죠. 별표 없이 그냥 100이라고 쓰게 여기 이제 그 네 가지 예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냥 100이라고 이렇게 써서 적어버리면 프로그램 코드가 프로그램 실행이 여기서부터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데 이렇게 했었다면 이거는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500번째 여기를 점프한다. 근데 이미 괄호라는 게 있는데 왜 또 별표라는 게 생기는 거죠? 괄호는 메모리를 첨부하기 위한 것이지 점프 주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점프 주소일 때만 별표를 또 따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거 점프할 때 간접 주소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저 점프할 그냥 때. 점프 다음에 있는 게 주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EAX 값이 들어있는 게 있죠. 네, 그 EAX 안에 주소가 들어있으면 그 EAX만 써도 되잖아요. EAX가 있습니다. 점프 EAX. 네.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 EAX로 점프하는 뜻이죠. 원래 그 점프가 뭐예요? 원래 점프가 여기로 점프하는 뜻입니다. 여기로 프로그램 실행을 이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소. 그래서 숫자 뭐 0x80 어쩌고저쩌고 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로 점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메모리 이거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그 위치를 내가 이 숫자를 다 알고 있지 못하니까 레지스터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레지스터를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기다가 레지스터를 그냥 써요. 이렇게 레지스터를 그냥 썼다. 그럼 이건 문법상으로 여기로 점프하는 뜻이거든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로 점프해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태호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그거니까. 근데 이렇게만 써가지고는 이 앞에서 했던 오퍼런드하고 우리 move 같은 데 썼던 add 같은 데 썼던 오퍼런드하고 이 점프의 오퍼런드하고 의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기 들어있는 값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여기로 점프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말 그대로 EAX 가리키면 여기로 점프하는 것인지 여기 있는 값을 읽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점프하는 것인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혼돈될 수 있다. 앞에 그런 의미를 하면서. 그래서 점프할 때는 이걸 간접이다 안다를 굳이 이걸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간접의 뜻은 점프 다음에 뭔가를 가리켜요. 뭔가를 가리키면 직접 점프를 하면 그 가리킨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EAX가 있으면 EAX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직접 점프예요. 간접 점프라는 것은 여기다 뭔가를 가리키는 걸 줬어요. 근데 거기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한테 물어보고 얘가 가리킨 대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해석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의 값, 이거는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 그래서 사실 이거는 EAX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두 번 간접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주소를 찾아가서 이 값을 읽어오고 그 값을 가지고서 점프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저 별표는 시연에서는 저 별표를 가져온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관계예요. 이거는 어셈블리 표현이고 시연은 또 이거만 관계예요. 그거 하나만 더 봅시다. 점프 명령어에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우리 브리핑을 하게 되면 점프 명령어에 무조건 점프와 조건 점프가 있고 무조건 점프에는 간접 점프와 직접 점프와 간접 점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너무 디테일 깊게 들어가면 큰 그림을 못 보는데 어쨌든 점프는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다음 명령어가 아니라 여기서 떨어진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걸 옮겨주는 방식이 옮겨주는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옮겨줄 때 조건부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조건부. 이게 어쩌면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동기에서 모티브에서 얘기했던 것과 저는 가까운 의미인데 이 코드는 JFP 명령을 안 하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 경우는 앞에 봤던 그 조건 코드 플래그 레지스터들을 보고서 그 값이 참이면 점프를 하고 참이 아니면 이 다음 명령 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이 조건 점프 명령어가 하는 일은 조건 코드 값을 참조해가지고 그 조건 코드가 맞으면 이 라벨에 해당하는 것을 프로그램 카운트에다 세팅을 하고 조건 코드가 맞지 않으면 프로그램 카운트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카운트는 자동적으로 매번 다음 거 발표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이 다음 명령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조건 점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관성을 가지려면 조건 점프도 직접 점프, 간접 점프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가지고 조건 점프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직접 점프가 됩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그냥 내가 옮겨갈 위치의 주소를 바로 적어주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꼬아가지고서 적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인텔은 그렇게 설계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표로 그냥 딱
전체를 정리하게 되면 이거 두 개가 무조건 점프, 여기 아래 전체가 다 조건 점프입니다. 실제 명령어 종류가. 그리고 무조건 점프인데 그냥 여기다 라벨을 바로 쓰게 되면, 주소를 바로 쓰게 되면 직접 점프가 되는 거고, 별표를 치고 뭔가 오픈하는데 여기는 주소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레지스터가 들어가는 거고, 레지스터가 간접으로 메모를 가리키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짐작이 되겠지만 여기는 좀 전에 봤던 식으로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메모를 썼던 거 있죠? D, R, B, R, I, S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로 가서 값을 읽어내고 그 값을 가지고서 점프를 하는 그런 식의 점프되고요. 이 아래쪽이 전부 다 조건 점프입니다. 너무 많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E, S, G, L, A, B 앞에 셋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조건 점프는 이런 식의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명령어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점프하는 J 이퀄 하고 주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했던 연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퀄이면 점프를 하고 이퀄이 아니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조건이랑 여러 가지 여기 그레이트 J하고 G라고 적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했던 연산의 결과로 greater than 이런 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으면 점프를 하고 맞지 않으면 다음 명령을 이런 식의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set와 동일하게 equal, sign, greater than, less than, above, below, signed, unsigned 이렇게 나눠진 명령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대부분의 if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어떤 코드 흐름은 이런 조건부 점프에서 될 거고 뒤에 이게 아까도 이제 무조건 점프 뭐가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루프의 끝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게 루프다 여기서의 분기는 이 조건에 따라서 루프의 끝으로 가느냐 다음 거 가느냐 이걸 하지만 루프의 끝에서는 무조건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보통 무조건 점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이런 중간에 뭐 브레이크 같은 이런 것만 또 썼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또 무조건 점프해서 여기로 가게 이렇게 코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점프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제 코드 예를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보면 결국 CPU는 여러분이 하이레벨 랭귀지로 지금 이제 이해의 연관성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C만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이레벨 랭귀지가 다루는 여러 가지 코드의 흐름, 프로그램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CPU 안에 다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씩 배우고 있듯이 CPU 자체는 매우 단순한 작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레지스터 세트를 가지고서 하나 명령어 오면 그 명령어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다시 레지스터 저장하고 또 다음 명령어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좀 복잡했던 것이 제어의 흐름이라는 거죠. 명령어를 쭉 그냥 한 줄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 명령어를 실행하다가 함수를 콜하든지 이런 if문이 있든지 루프문이 있든지 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코드가 이렇게 실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변경시키는 거고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변경시키는 것은 점프 명령을 통해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변경시키는 거고 이때 조건에 의해서 변경시키는 조건부 점프 명령어들이 있는 것이고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변경시키는 무조건 점프 명령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잘 조합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if문, 루프문, 루프에 해당하는 코드 이런 것들이 CPU의 명령어들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네, 어쨌든 수업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조건문과 그 프로시저, 함수 호출 관계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얼마 안 남았지만 데이터 이동 산술 연산 명령에 대해서는 한번 연습 문제 뒤에 연습 문제 보면은 어셈블리 코드를 보고서 이 어셈블리 코드 한 일을 좀 분석해 보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도가 많이 안 남아서 하나만
문제 하나만 이번 주에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칠게요. 똑같이 내용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변수함을 따로 만들어서 라벨은 점수가 아니에요. 라벨 자체 어떻게 만드는 라벨은 상수죠. 상수. 아 완전 상수로 네, 떼어 상수. 없도록 해야죠. 네, 상수. 라벨은 상수. C에서도 생각해보세요. C에서 혹시 이제 보통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그걸 배웠을 거야. 근데 혹시 보통을 어떻게 문법으로 쓰려면 라벨은 그냥 아 상수예요. 그러니까 값을 가지고 있는 상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C에서 보면 네. 거기다가 값을 주는 상수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디파인해서 쓰는 것처럼 그런 상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셈블리를 할 때 이거 주소 자체를 정확히 어떻게 알거든요. 실제 코딩할 때 진짜 상수 정수 뭐냐 주소를 알려면 이거 어디에 설정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네. 사람이 그걸 알면 엄청난 어려워요. 컴파일러가 안 돼. 근데 진짜 어셈블리 코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주소를 다루지 않아야 돼. 주소를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주소를 다루죠. 라벨도 뭐 상대적인 주소. 라벨은 어셈블리에서 내가 라벨 CS 라벨 적어버리면 돼. 어셈블리 코드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 이게 라벨이거든 이게. 아 이게 라벨인데 C에서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라벨은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아 이러면 이제 어셈블러가 네. 또 링커가 네. 이제 실제 프로를 만들 때 위치를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른 것처럼 이제 뭔가 어떤 함수의 위치 막 이런 거라든가 라벨 없이 어디로 가는 이런 거를 직접 코딩하지 않으니까 어셈블리에서 프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직접 다루지는 않아요. 그걸 다루는 수준이면 인텔 같은 이런 CPU가 정말 인베디드 CPU 조그만 거잖아요. 주소가 한 뭐 몇백 K, 한 몇 메가 이렇게 되는 그냥 이 주소만 쓸 수밖에 없는 OS 개념도 없는 네. 그런 이제 CPU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진짜 주소를 그냥 못 봐가지고 그냥 숫자로 주기도 하는데 인라인 어셈블리 하고 그럴 때 주소를 다루지 않아요. 데이터를 다루지. 대체가